4월 17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4월 17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 4월 17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정말 잘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공부법이 삽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당신을 위한 공부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공부 스타일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당신의 공부에 대한 마음을 마치 MRI처럼 찍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공부법을 찾아야 할까요?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법은 당신의 공부의 고민에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을 성공시켜줄 이상적인 공부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적인 공부법이 현재 당신을 더욱더 궁지에 몰고 있는 공부법이라면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성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공부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위즈덤 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현재 당신의 공부법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이상적인 공부법이 왜 당신이 공부의 신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와 관련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는 자녀가 가진 공부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부모로서도 자녀의 공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검사입니다. 위즈덤 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 이 영상의 제목을 보고 클릭하여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반신반의, 궁금, 믿음, 공유 프로젝트, 이게 무슨 소리인지라는 의문도 혹시 드셨나요? 이 영상은 황상민 박사님의 강의를 일부 발췌하여 여러분께 특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여러가지 이 영상의 키워드를 읊어드리죠. 검은 달, 착시, 믿음, 유심론, 이낙연, 오세훈, 대통령, 그리고 공유 프로젝트. 더더욱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다른 키워드는 잊어버리시더라도 믿음, 이 믿음만은 좀 색다르게 이해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교회, 그러니까 종교에서의 믿음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마음을 논하는 황상민 심리대학원에서는 그 믿음의 진짜 정체와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며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속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짧디 짧은 이 영상을 세세히 이해하시게 되면 황상민 박사님의 언어, 황상민 심리대학원의 강의, 그리고 WPI가 훨씬 많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치, 이 지긋지긋한 대선판을 흔들 수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달을 보시죠. 네?
하늘의 그 달이요? 네. 달아 둥근 달아 그 달 맞습니다. 맞고요. 엄마 달 색깔이 밤하늘의 달 색깔이 어떻게 나? 야 밤하늘의 달 색깔이 까맣지? 엄마 제정신이야. 그러네. 딱 그 생각을 가지고 달의 색깔은 흰 게 맞아 라는 생각을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이 까만 달이 있는 사진을 보면 조금 있으면 본인이 달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냥 저 까만색 저 달 그림 있죠? 저 달 그림을 달은 흰색인데 왜 내 눈에 까만색으로 보일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으면 갑자기 달이 흰색으로 보이면서 까만 거 전체가 배경인 느낌으로 바뀌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쉽게는 안 되는데 일단은 요거 두 번째 거가 그렇게 진짜. 보여요. 두 번째가 그렇게 바뀌었어 보여요. 사진에 놓는 달의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달이 흰색이죠. 흰색이죠, 그죠? 그렇죠. 그럼 저 사진에는 달이 무슨 색으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검은색,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이라고 보여지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저 달이 다 흰색이라는 생각으로 저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탁 봤을 때는 달이 까만색이라고,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흰색이라고 저 사진을 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저 달은 다 흰색이에요. 바탕색 할 때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바탕색을 흰색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이 까만색처럼 보여. 달이 까만색인 경우는 없어요. 바탕색이 까만색이라고 보면 다 기본적으로 달은 흰색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또 설명을 안 하는 게 나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달은 다 흰색이에요. 달이 흰색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 사진을 봐. 그러면 두 개 다 달이 흰색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야.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 이 믿음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게 실제로 작용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눈속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브라이트니스 착시라고 이 심리학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이게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심리학 개론책에도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마음이 뭔지를 심리학 개론책, 심리학 책을 쓰는 그 심리학자들도 아직도 마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착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기서 달이 희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달이 검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이 질문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뭐지? 이렇게 돼가지고 맹목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칸트가 그렇게 했어요. 맹목적인 믿음, 이 우리가 통찰이라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칸트가 쓴 용어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야 그걸 경험 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이름 없는 경험은 위태롭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응용해가 쓰는데 영어로 표현되어 있으면 훨씬 더 잘 다가와요. 이 많은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가 이 직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많은 조문들 이런 것들이 직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 힘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이나 질서라는 게. 그 다음에 내용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는데 이거는 거의 조현병 환자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 망상적 사유가 내용이 없는 직관이라고 이야기해서 맹목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죠? 이 까만 달이 흰 달로 변하는 기적. 원래 까만 달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져봐요. 달의 색깔이 뭡니까? 라는 그 믿음을 본인 자기한테 질문을 해봐요. 제가 이거를 믿고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실제 진정한 믿음이냐, 그냥 남들이 다 믿으니까 어떤 인간 그림판 픽셀 찍어봤는데 검정색인데 당연히 검정색
검은색이지.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하겠다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팩트 체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혹시 네거티브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세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는 세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사님이 얘기하시고자 한 포인트는 사진에 나온 달이 하얀색이냐 검은색이냐의 색깔론이 아닙니다. 괜히 황심이처럼 눈 아플 때까지 뚫어져라 보시지 마시고요. 일반인들은 물론 심리학자들까지 넘겨 짚어버린 간단한 예로서 마음에서 달이 흰색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사진의 두 가지 달이 다 하얗게 보인다는 놀라운 발견. 그러니까 진짜 달이 하얀지 검은지를 논하기보다 저 달을 바라보는 내 마음, 내 믿음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답할 수 있으면 드디어 그 직관은 맹목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어두운 그래서 가장 믿음이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자기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이건 저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저가 나는 뭘 위해 살지? 내가 왜 살지? 이걸 왜 하지?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12번씩 답을 내한테 주려고 하진 않지만 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니까 별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부담감이 있지만 때때로는 그 부담감도 안 느끼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는 거는 계속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여기에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어떤 뭐 욕망을 충족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가, 질문을 던져야지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만드는 힘, 믿음은 달도 까맣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까맣게 보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볼 때 저기는 달이 분명히 검은 달이 진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근데 저거를 보고 있으면서 내한테 질문,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믿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던져봐. 달은 혀. 그런데 지금 내 눈에 검게 보이는데 그러면 내 눈이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해.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게 마치 자식에 대한 사랑, 누구에 대한 나의 감정, 진짜 내 감정이 이런 건가? 이런 질문까지 던지면 어떤 때는 무시무시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자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든 것이 종교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만드는 기적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걸 암이라고 믿으면 암이 될 것이요, 암이 아니라고 믿으면 암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심론이 되는 거야. 유심론이 되는 거야. 불교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불교의 교리고. 근데 그게 말로는 일체심조라고 듣고 근데 돌았으면 그게 안 되죠. 그렇죠. 돌았으면 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지금 무슨 이 WPI 교인가 황신교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유심론, 유물론, 뭐 철학이든 심오한 학문 하시던 분들이면 다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생각해보니까 황심이도 참 이 단어에 담긴 뜻도 모르고 흘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달도 까맣게 만들 수 있고 까맣게 보게 만들 수도 있다. 박사님의 이 말이 참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많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도 정리가 되고, 그
그냥 남들이 얘기한 걸 막연히 믿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답니다. 박사님, 이 정도면 믿음에 대해 잘 정리한 건가요? 여기서부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그들은 믿음이 없이 이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지 듣고 나면 무릎을 딱 치게 될 것입니다. 그에 이어 아니 진짜 우리 보기만 해도 흐뭇한 좋은 대통령 하나 세우자 라고 하면서 가축법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한 대형 프로젝트도 공개됩니다. 이런 게 바로 천기누설이지요. 갑자기 선거판이 되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낙연 씨나가 그동안 저희들이 오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인간이 그래도 진중한 인간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으로 살았구나 이 생각이 더 들게 되니까 더 이상 저 사람은 그게 없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 이런 사기꾼 뽑나 저런 사기꾼 뽑나 지가 사기친다고 차라리 나서는 인간을 뽑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더 들게 만드는 그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보다 더 심한 행동을 스스로 본인이 했다라는 거 본인은 잘한다고 했겠죠. 그죠? 그럴 때 지 믿음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건 참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계속 나서가지고 지도 믿지도 않고 지도 준 거 1년 주제에 그거는 지도자가 결코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 트럼프가 했던 짓이고 영국의 존슨이 했던 짓이고 이 프랑스의 마카롱이 했던 짓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전문 배우가 그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이 전문 배우를 대통령으로 이 옹립하는 새로운 무브먼트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어느 누구를 대통령으로 가장 하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 대통령을 찍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혹시 배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대한민국의 연예인 중에서 남자 연예인 중에서 정우성 강철비에서 대통령 나왔죠. 그래서 정우성을 언급하는데 안 돼요. 정우성은 왜 그러냐면 영화에서 대통령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선하대요. 그렇죠. 신선하지 않아요. 이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래서 이게 종교로 될 문제예요. 너 자신을 신을 모시는 그래서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 신이 되는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 예,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구 분포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10%를 넘지 않아요. Concept without intuitions are empty예요. 맞아요. And the intuitions without concepts are blind라고 했는데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concept without intuition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육은 concept without intuition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empty한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 설정할 때 가축법적인 사유가 어떻게 적용이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훌륭히 배우셨죠. 이제 이거를 이 나름대로 내용 없는 사고가 아니라 내용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관을 적용을 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개념 속에서 직관을 적용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 차라리 역으로 가장 대통령을 했으면 내가 뿌듯하게 느끼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중에서 찾을 게 아니라 아예 배우 중에서 찾아가지고 어떤 배우가 우리 대통령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야 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뿌듯하게 느낄까요? 이거를 차라리 내세우는 게, 아니 윤석열을 찍을 거냐 이재명을 찍을 거냐 누구를 찍을 거냐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 당에서 후보를 내든 저 당에서 후보를 내든 상관이 없을 거고, 이런 상상을 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난 그래가지고 그냥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가면 우리는 뭐 개혁이 이루어질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햇소리 하지 말고, 궁예하셨던 김영철 씨 너무 구려요. 좀 쌈박한. 톰 크루즈 오면 될 것 같아요. 톰 크루즈 외국 사람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한 사람이 있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한번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다 나는 도깨비 했던 공유. 아 저도 공유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죠. 공유 왜요? 공유가 왜요? 아, 많은 네? 아니 나이도 이제 나이도 40이 됐으니까 네. 40대 41살이거든요. 본명이 공유. 공지철인데 저도 그래서 공유가 공유를 대통령으로 내세우면 어차피 노무현도 대통령 할 수 있었고, 이 박근혜도 대통령 할 수 있었고, 문재인도 대통령 할 수 있었던 나라에 공유는 더 좋죠. 얼마나 연기도 잘해요. 그리고 도깨비도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도깨비 방망이도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박근혜도 대통령을 했는데. 그러게 도깨비 마술을 부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유는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마누라 문제도 없지. 뭐 공유 뭐 미투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없는 거로 봤어. 자, 여러분, 저희 이 생각을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지 말고 널리 이제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처음에는 미친 소리일지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됐을 때 세상이 훨씬 즐겁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됐듯이 공유가 한 20년쯤 뒤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20년 후에가 아니라 슈왈츠 지금 제네고. right 아, now. 맞아. 라인 나오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왜요? 왜 right now는 무리일 거냐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지사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똑같아요. 예. 그 사람 진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네, 터미네이터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공유가 대통령이 못할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지금 알려주세요. 아무나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도 되는데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번듯한 공유가 좋다 이거죠. 우리끼리만 공유하자는 거 안 돼요. 혹시 공유를 아시는 분 있으시면 공유 본인의 의사를 꼭 한번 사이드로 확인해 주세요. 저 진짜.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가 대통령을 데려와서 시키는 것보다 나는 더 근거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윤석열은 윤석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해서 지금 이 1위가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가축법의 새로운 또 저 나름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으면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다시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 사람들이 쪽팔림을 느끼지 않는 이 세상, 이거에 대해서 질문조차 안 던지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언론사에 어떤 기자도 그거가 신기한 나라라는 거, 이게 지금 외신이 아마 기사를 쓰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할까요? 이거는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아니거든요. 하정우는 어떠세요? 하정우는 안 돼요. 네. 왜요? 하정우는 왜 그러냐? 네, 하정우는 안 돼요. 결격 사유가 있나요? 아니요. 하정우를 보고 하정우가 잘난 인간이라는 생각은 들도 내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욕을 했어요. 네?
하정우가 사이코패스 역을. 그래. 지금 포인트 내가 뿌듯한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정우는 안 될 거예요. 하정우 안 돼요. 이 깨구리들, 깨구리 왕을 뽑아놓고 뽑는 내가 거하고 뿌듯해야 되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이소부와 현실 버전을 지금 구현시키겠다고. 저기 뭐 이서진처럼 김혜수 다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 대한민국에서 여자는 대통령 될 거를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럼 에바 페론 이렇게 그 여자를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 다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여자가 영부인 되고 그럼요. 대해서? 그럼요. 그 남편보다 여자 때문에. 그럼요. 왜냐하면 이 빈민가 밑바닥에서 저렇게 될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사우스 아메리칸 드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사기라는 거를.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 뽑는 게 필리핀 사람이 자기 대통령 뽑는 것보다 더 나은 수준일까요? 못한 수준일까요?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필리핀은 이미 영화 배우가 대통령 된 나라거든요. 이 상상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 답답한 대선판에 아주 새로운 공유가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은 무엇보다도 괜찮은 개연성이 높아지는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코라스 나키노가 대통령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영화배우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다음인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진짜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스팅 트루드도 42세에 캐나다 총리를 했네요. 그럼요. 공유는 42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로 일어난 거를 관찰할 때는 더 신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힘, 공유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유난히 이어폰 속 음악이 더 귀에 들어오는 당신. 책 볼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답이 눈에 안 들어온 당신. 공부를 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꽂혀서 오늘의 진도를 다 못 나가는 당신. 공부할 거는 많고 의욕은 앞서지만 뜻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당신. 나는 역시 공부머리가 나쁘다며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이상의 삽질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삽질을 멈추고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LSI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즈덤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 취업준비생 역대 최다? 코로나 한파에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준비하면서도 이 길이 맞나? 고민이시라고요? 무역업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지원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막연하시다고요? 로스쿨을 붙고도 앞으로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걱정되신다고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데 어떤 직렬로 어떻게 볼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질문에 공감이 된다면 지금 취준생이라면 당신에게는 취준생 성공 프로젝트 캠프가 필요합니다. 4월 24일 취준생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황상민 박사님께 나의 공부 습관과 시험 준비 과정을 점검받고 나에게 딱 맞는 합격 솔루션을 얻어가세요. 막연한 취업 준비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합격 전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취준생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는 참가한 모든 분들께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1대1로 심도 깊게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해주고 황 박사의 솔루션에 대한 디테일하고 친절한 코칭도 해드립니다. 추가 옵션인 팔로우업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께는 캠프 후 5, 6, 7월 매월 1회씩 총 3회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공부 방법과 취업 전략에 대한 팔로우업 코칭도 해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4월 24일 취준생 성공 프로젝트 캠프에서 나의 성격에 맞는 공부 방법과 시험 준비 전략으로 반드시 붙는 합격의 길을 걸어보세요.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합격 솔루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모든 분들께 성공 캠프를 추천합니다. 위즈덤 센터